안녕하세요. 요양TV 구독자 여러분, 요양TV의 박 원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군구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 서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요, 고립,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층이라면 맞춤형, 맞춤형이 중요합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51개 시군구였는데 올해부터는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시군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인 4월 26일까지 복지부에서는 추가로 지자체에 수요 조사를 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과 중장년층, 또 가족 돌봄을 하는 청년에게 돌봄과 식사와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 복지부에서 만든 그 카드 뉴스가 있는데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집으로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 식사 서비스,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또 해당하는 자치구에서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돌봄과 가사 서비스는 최대 월 72시간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 서비스에는 식사, 영양관리,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맞춤형 특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용 대상을 보면은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과 중장년층, 그래서 19세부터 64세까지, 19세부터 64세까지 해당이 되고요. 또 특히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층들, 청년층이라 그러면 13세부터 39세 청년층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그 다음에 또 면단위나 읍단위로 있는 데는 면사무소나 또 읍단위, 이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을 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그 다음에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일부, 서울 지역, 그 다음에 또 충북 지역, 전북 지역이 조금, 약간 미흡하네요. 자, 서울 지역은 지금 일상 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이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저희 광진구는 빠져있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광진구에 제가 좀 문의를 했는데요. 담당 부서가 없고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고, 올해는 불가능하다, 내년도에 해볼 생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나머지 자치구도 아마 그런 사정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올해 자치구 공모 사업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니까 자치구의 담당자님들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 구민들이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상 돌봄 서비스를 좀 더 보면은요, 일상 돌봄 서비스는 가사와 또 돌봄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런 집으로 방문해서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상은 청년층부터 중장년층, 아까 제가 19세부터 64세까지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층은 13세부터 39세까지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특화 서비스에는 병원을 동행한다든가, 또 식사나 영양 관리를 한다든가, 심리 지원을 한다든가, 건강 생활을 지원한다든가, 소셜 다이닝을 지원한다든가, 간병 교육을 지원한다든가, 독립 생활을 지원을 하죠. 자, 문제는 이제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지역 자체 특화 서비스 개발이나 제공 가능이 이제 또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특화 서비스를 지역 구민에게 맞도록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일상 돌봄 서비스의 내용을 좀 보면은요. 먼저 기본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서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 가사 등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데요. 자, 재가 돌봄, 집을 방문해서 돌봄을 제공하고 가사를 지원하고 동행을 병원 동행이라든가 장복이라든가 은행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행 지원한다는 거죠. 이런 기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특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식사, 영양관리 서비스, 또 병원 동행 서비스, 심리 지원 서비스, 휴식 지원 서비스, 단기 시설 보호 지원을 하고 있네요. 또 소셜 다이닝 서비스인데 이게 조금 말이 어렵네요.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나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 돌봄 필요한 중장년층 대상 특화 서비스를 보면은요, 교류 증진 지원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소외되고 단절이 되신 분들은 지역 주민과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건강생활 지원도 제공을 하네요.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네요. 그래서 뭔가 돌봄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 굉장히 사회와 단절이 되고 소외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대상 특화 서비스에는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가족을 수발하기 위해서는 근력을 향상해야 되고 체력을 증진해야 되고 또 개인 맞춤형 운동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또 간병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는 간병 돌봄 방법이라든가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독립생활도 지원을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이렇게 돌봄을 제공하면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와우, 정말 굉장히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일상 돌봄 서비스의 내용을 다시 대략적으로 보면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과 중장년층, 청년층은 13세부터 39세, 또 중장년층은 19세부터 69세까지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에게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건데, 가정을 방문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내용은 집으로 방문해서 돌봄과 가사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서비스, 이런 특화 서비스를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또 이용 방식은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가 있고, 또 바우처, 동사무소나 지자체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기본 서비스는 돌봄하고 가사 서비스인데요. 12시간, 24시간, 36시간, 72시간 이렇게 다 이용이 가능하네요. 네, 그래서 36시간, 12시간 다시 보면은요. 네, 12시간, 24시간, 36시간, 72시간 한 달에 이렇게 선택해서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화 서비스는 2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료를 내고 이용이 가능한데, 지원하는 대상은 중위소득 160%까지 가능하다. 비용에 대한 걸 좀 더 보면은요. 기본 서비스는 월 21만 6천 원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 원부터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자, 본인 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의 가격이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할 수가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이제 조건부 수급자라고도 얘기하죠. 의료급여 수급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기본 서비스가 면제가 되네요. 본인 부담률이 없어요. 특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5%, 중위소득 120% 이하는 10%, 그 다음에 120에서 160%는 20%, 지역 주민의 일상 돌봄 서비스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4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이 이쪽 담당 부서입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면서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